지난주까지는 다른 인스펙터 아저씨들 교육을 시켜야 돼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로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원래 일로 돌아와서 검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다닌다는 소리는 거의 절반 정도는 운전을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운전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인스펙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몇 차례는 김 검사의 직업 탐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제를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인스펙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스펙터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인스펙터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스펙터들은 얼마를 받는지 정도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인스펙터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정확한 명칭은 보일러 앤 프레셔 베셀 인스펙터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스펙터, 검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집을 사고 팔 때 홈 인스펙션을 하죠. 그때도 홈 인스펙터들이 검사를 하겠고, 또 이 엘리베이터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푸드 저쪽 식당에도 보니까 그 검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푸드 인스펙터들도 있고, 또 전기 쪽에도 그 검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제가 일하는 분야는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검사하는 분야로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제작하고 설치한 다음에 이제 사용 중에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검사하는 게 바로 저와 같은 검사원입니다. 물론 이 보일러 앤 프레셔 베슬 검사원 중에는 저 같은 검사원이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법적인 검사만 이게 제대로 법을 지켜져 있는지 위주로 확인을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검사원분들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일반 회사에 예를 들면 정유소나 오일샌드 같은데, 알버타 이런데 회사에 속해서 거기만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검사원이 있겠고, 더 많은 경우가 바로 여기저기 프로젝트나 이렇게 셧다운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이 검사원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일하시는 검사원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 고용을 최소화 많이 안 하고, 정직원을 많이 채용 안 하고, 검사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 계약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유소에서 개방검사를 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한 달 정도 검사원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이쪽에 발전소를 짓는다, 저쪽에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다 한다면은 캐나다 전국의 사람들이 그쪽에 갔다가 또 다음 프로젝트 현장으로 가고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사스카츄안에서 일할 때 그쪽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제 몬테레에 와서 다시 우연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곳에 발전소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 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라는 나라는 정말 넓은데 이 검사원이라는 세계는 조금 좁은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저기 가고, 저기서 일했던 사람이 또 여기 오고, 결국은 그 사람들, 많은 인스펙터들이 지금 BC에서 LNG 공사 현장에 간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쪽에 또 많이 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이제 과연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유소에서 일을 했는데, 정유소에서 지금 하는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가서 정유소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를 하고, 또 아니면은 평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분야에서 보니까 저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 용접을 하시다가 용접 검사, 조금 더 이제 용접 검사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검사하는 사람으로 넘어오거나, 또 많은 경우가 비파괴 검사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보일러 검사하는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뭐 이제 기계 엔지니어나 뭐 프로젝트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검사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압력용기 제작사비죠.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던 사람이 뭐 엔지니어나 아니면 그냥 QC, QA, QC 일하시던 분들이 또 여기 와서 검사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에 뭐 검사 관련 학과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용접 검사원 이런 학과는 있는데, 뭐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보일러와 압력용기 검사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다가 뭐 용접이나 비파괴나 아니면 이 압력용기 제작 이런 비슷한 일을 하다가 검사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구직 활동을 할 때 보니까 두 가지 자격증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CWB 웰딩 인스펙터 자격이고요. 다음은 API 510 자격입니다. 우선 CWB 웰딩 인스펙터를 말씀드리면, CWB는 그 캐네디언 웰딩 브로우라고 캐나다에서 용접을 관리하는 단체인데, 이 스트럭처나 이런 구조물을 들어가는 용접을 검사할 때는 그 자격이 필요한데요. 저는 뭐 보일러랑 프레셔 베셀만 검사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검사원분들은 보일러, 프레셔 압력용기, 그리고 또 뭔가 구조물 이렇게 용접이 들어가는 건 다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CWB 웰딩 인스펙터 레벨 2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검사원을 모집할 때 거의 기본 조건으로 CWB 웰딩 인스펙터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자격은 API 510인데요. API는 요즘 한국에서도 API 자격증은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시는데, API 자체가 이제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뭐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냥 사단법인 정도. 근데 물론 이 사적인 협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그 단체 그거를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API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 운전 중에 새 것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고 중간에 열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인서비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 중에 하는 검사는 약간 좀 특이한 분야라서 그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API 510 자격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버타에서 정유소에서 셧다운 검사를 한다, 개방 검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방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API 510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럼 캐나다에서 검사원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 뭐 CWB 웰딩 인스펙터 레벨 2나 API 510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물론 거의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이외의 자격증, 뭐 API 570이나 API 653 탱크 인스펙터 자격, 그리고 다른 뭐 이런저런 자격들은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은 공부한 거고 경력이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그런 자격만 있는 것보다는 캐나다 현지 경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처음 와서 API 510 뭐 온갖 자격증이 있고 CWB 레벨 2도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조건만 갖춰진 사람이 캐나다에서 뭐 적어도 2-3년은 일을 해봤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게 이쪽 캐나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개인 개발을 위해서, 하지만은 검사원으로 일을 하시려면 캐나다에서 어디든 셧다운 현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조금씩 파트타임이라도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라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할 때 필요한 자격이고요. 저같이 공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줄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은 바로 내셔널 보드 자격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음이나 뭐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내셔널 보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같이 이제 법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에서 이렇게 내셔널 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주마다 그 인스펙터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법적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검사원들은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매일 아침 집을 나갔다가 매일 저녁 오후 집에 돌아올 수 있는데, 많은 검사원분들 경우 이렇게 여기저기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집을 좀 오래 비워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멀리 자기 집 주변에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한 한 3주, 2, 3주 갔다가 3주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또 3주 날아가서 3주 일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회사에서 속해서 일을 하는 걸 선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정유소라면 정유소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 정유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트래블이 많이 줄겠죠. 네. 이렇게 이 많은 검사원분들의 경우 여기저기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많이 비워야 되는 게 단점이고 많은 인스펙터들의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이 연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돈을 많이 받진 않는데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일반 기업의 경우 돈을 꽤나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직 활동을 했을 때 면접을 받던 한 석유화학 회사에서 어쩌다 보니 연봉 얘기까지 했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7년차 인스펙터 정도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스펙터 7년차가 연봉이 95,000불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곧 10년차 정도 되면은 쉽게 10만 불을 넘길 수 있고, 제가 좀 일을 하면서 만나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캠프 잡이나 이렇게 프로젝트 몇 주 동안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잡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쉽게 10,000불 정도는 그냥 버시더라고요. 워낙 시급이 40-50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타임도 많고, 그래서 한 달에 10,000불씩 번다고 하면은 연봉 12만 불은 쉽게 되겠죠. 물론 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컬리지를 졸업하자마자 관련 경력 없이 시작하는 엔트리 레벨 경우에는 이만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오버타임도 있고 할 테니까 6, 7만 불에서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력만 되고 계속 할 수 있다면은 연봉은 대부분 10만 불은 쉽게 넘어가는 직업이 인스펙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낮은데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은 사스카추안이라는 곳에 있는 기관으로, 거기는 노조였기 때문에 검사원들이 다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42불, 제 기억에 이제 시급이 42불에부터 시작해서 최대가 시급 50몇 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시급 곱하기 한 2천을 하면은 연봉이 계산되니까 한 8만 불 초반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BC에 있는 주기관에서도 공고를 났을 때 보니까 결국은 아주 사스카추안이랑 비슷한 거 보니까 그쪽도 한 8만 초반에서 시작해서 10만 불까지 받는 게 공기업 인스펙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온타리오는 정말 시급이 짠데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시급이 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온타리오 왔을 때 오히려 월급이 줄여서 이쪽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것은 한 7만 불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치면은 30불 후반이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조정도 되고 다른 회사들이랑 형평성도 맞춘다고 해서 약간 오르고 해서 지금은 한
1년에 9만 불까지는 안 되고 8만 불 후반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언제 10만 불 받을 수 있나 좀 보고는 하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는 이제 PENG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다른 회사들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 너네는 얼마 주냐고 물어보면 거의 12, 13만 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은 한 50% 정도는 더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하는 일은 워낙 널널한 편이죠. 예.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고, 보통이면은 한 2, 3시면은 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컴퓨터 일이야 1시간 정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 업무 강도에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 돈 받는 거는 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일하는 분야, 왜냐하면 제가 일반 기업은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분야, 이 캐나다 공기업 인스펙터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김검사의 직업탐방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